오늘은 뇌동하지 말고라고 주제를 잡아주셨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퍼스트클래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000번에 482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2034번으로 보내주시면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이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딱히 이렇다 할 호재가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또 어쨌든 오르고 있고 어제 그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러다 보니 또 수익에 대한 욕심이 커질 수도 있는 기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려고 하다 보니 또 뉴욕 증시가 또 급락을 맞았어요. 역시 욕심 부리면 안 되나 보네요. 그렇죠. 뭐 이제 기대하면은 기대가 무너지고 또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또 의외로 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최근 시장이 이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오늘하고 뭐 내일은 또 이제 뭐 특집 편성 때문에 제가 또 하루 휴방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 며칠 정도는 뭐 이제 종목을 뭐 갖고 오는 것보다는 좀 이제 시장의 주변에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좀 조바심이 좀 많이 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제가 이제 지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별로 하고 있지 않다. 지수는 뭐 여기서 뭐 등락을 뭐 반복하겠지만 결국 이제 종목에 집중하다 보면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아침에 딱 장이 열려서 또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또 방송에서 또 특징주 해가지고 거론되는 그런 종목들 보면은 뭐 들썩들썩 하게 되고 그러면 안 그래도 뭐 조성우 저놈이 또 종목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 종목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너무 뇌동에서 우르르 몰려가는 매매가 사실 그렇게 성과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막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막 뭔가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은 그럼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런 종목들이 또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많죠. 그러니까 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수욕장이 폐장한 다음에 이제 가게 되면 되게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어떤 이제 이 뇌동 매매를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뭐 시장은 뭐 항상 그렇듯이 잠깐 점검을 하고. 네, 코스피 차트 열어주시죠. 예, 코스피 차트가 어제 코스피 2,700 이제 30이니까 올해 2월부터 우크라이나 우려로 우리가 많이 힘들었는데요. 뭐 일단 2,750선 정도면은 그 우려를 좀 벗어나는 그 상단을 좀 돌파하는 그런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역시 또 이제 어제 또 뭐 뉴욕 증시 또 이제 흘러내리고 뭐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유가가 또 다시 급등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당장에 이렇게 큰 기대감을 갖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제 한 3천 정도 되는 요 구간을 사실은 이제 단계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갈 것 같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좀 이 강한 반등을 좀 주려는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또 하단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높아졌기 때문에 역시 이제 우리가 이쪽에서 종목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치고 받으면 뭐 나름의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시장을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외국인도 이제 어제는 근데 조금 소폭이나마 좀 매수로 전환해줬습니다. 뭐 600억 정도. 장 막판까지도 사실 매도 기조였는데 동시호가에 좀 매수를 해주면서 이제 순매수로 전환되는 이런 흐름이었고요. 이제 기관도 2,300억 정도 사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일단은 뭐 조금은 시장이 이제 여러 가지가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인데 역시 이제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환율부터 보세요. 환율. 그러니까 환율이에요. 환율. 그러니까 제가 단기 시장 시나리오를 코스피는 2,700 전후에서 등락을 하고 그다음에 환율은 요 1,210원 전후에서 등락하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어제 뭐 또 간밤에 또 이제 뭐 뉴욕 증시 하락한 거 또 여기에서 환율이 또 1,220원에 좀 근접한 거 뭐 이런 거 그렇다면 이제 오늘 뭐 지수는 살짝 또 2,700 또 테스트할 수 있고 뭐 이런 정도로 좀 플랫하게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구간에서 뭐 여러분들도 뭐 느끼셨고 우리 퍼스트 클래스도 마찬가지지만 종목들은 상당히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장이구나. 그럼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예시로 이제 종목들을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철강주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어제 철강주가 일단은 그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뭐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철강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 포스코홀딩스도 어제 뭐 4%대 뭐 급등이라고 볼 수 있죠. 요 정도 무거운 녀석이. 그리고
현대제철도 어제 이건 아니죠. 현대제철. 현대제철도 어제 이제 6%대 이제 상승을 했죠. 뭐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일단 뭐 러시아 뭐 철강 회사가 뭐 이제 뭐 부도가 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제철소가 이제 피격을 받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이제 철강주들의 이제 반사익 기대감 이런 건데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요즘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뭐 사료주나 뭐 곡물주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이런 류의 이제 시세가 나는 이런 그 테마들을 이제 네거티브 테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뇌동하셔갖고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냐면 우크라이나 사태 더 번져라라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철소 몇 개 더 그냥 뭐 피스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네거티브 테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의 어떤 이 악화를 이 자양분으로 삼아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대표적인 네거티브 테마가 뭐냐면 방산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방산주 사놓고 제발 뭐 김정은 너 미사일 한번 쏴달라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너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좀 제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꺼이 뭐 괴물이 되겠다라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또 내동하시는 거. 물론 내가 정말 매매에 정말 자신이 있고 난 매매를 잘해 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런 종목을 멱살 잡고 뭐 흔들어 제끼시든 뭐든 뭐 제가 그걸 이제 관여할 바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의 뭐 영역이에요. 예, 예를 들면 제가 뭐 카레이서한테 차 조심하세요, 운전 조심하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이 레벨에 있으신 분들이야 뭘 하시든 뭐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매일 아침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좀 뭔가 이제 스스로가 또 이제 부족하다는 걸 또 잘 알고 계시고 또 또 배우려고 도움을 하시는 도움을 또 분들이니까요. 이제 필요로 하시고 또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고 또 저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수준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목을 가지고 오더라도 절대 뭐 이제 뭐 솟구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이유들은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 종목을 쫓아오셔서 설마 이제 설령 그 종목이 오르지 않을지언정 이제 크게 물리는 일은 이제 없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철학이고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막 철강주가 이제 들썩거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쪽에 눈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뭐 물론 뭐 그런 네거티브 테마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돼서 이런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러다 보면 누군가는 분명히 또 꼭지에 물리신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꼭지에 물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김없이 며칠 뒤에는 이런 종목들이 또 포트 상담 신청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뭐 우리 퍼스트 클래스 뭐 종목들이 이미 좀 충분히 뭐 어느 정도 넣을 만큼 넣어놓기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은 종목을 좀 갖고 올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템포 조절도 좀 이제 할 필요가 있고 또 뭐 그중에 또 목표가 달성하는 녀석이 있으면은 뭐 졸업도 시키고 또 이제 그중에 또 얘는 좀 아니다 싶어 하면 또 솎아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종목 숫자를 좀 이제 관리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에 만약에 눈이 가신다면 스스로 한번 이제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종목 내가 아침부터 멱살 잡고 치고 받았을 때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내가 수준이 지금 되는지 된다면 하셔도 됩니다. 예, 단단 하셔도 돼요. 근데 또 그렇게 꼭 물리시고 또 SOS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답답한 거죠. 제가 이제 퍼스트 클래스에서 하지 말란 건 되게 강조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기어이 하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그런 부분까지 제가 친절하게 해드리기엔 제가 사실 그렇게 착한 놈은 아니어서. 네, 사실 시즌2로 돌아오셨고, 그때 이제 저랑 처음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렇죠. 철학이랑 이제 비전 이런 걸 다 말씀을 이미 드렸었는데, 근데 또 쉽지 않으신가 봐요, 시청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럴 때 이제 오히려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동하지 마자. 특히 이런 네거티브 테마주들은 정말 선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제 철강주를 이제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최근에 뭐 사료주나 뭐 곡물주 심지어 뭐 농기계주 다 이런 게 우크라이나 어떤 우려에 따라서 그 네거티브 테마로 이제 들썩거리는 이런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들에 접근하실 때는 반드시 나의 어떤 상황, 나의 수준을 한번 정확하게 냉정하게 한번 되짚어 보시고. 그렇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제 그 시장 자체는 뭐 등락을 반복할 겁니다. 어제 뭐 뉴욕 증시가 뭐 하락했다고 해서 뭐 걱정할 시장도 아닌 거고요. 또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뉴욕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뭐 그렇게 또 환호할 시장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제한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고 그 이제 그 구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된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시황은 뭐 이런 정도. 뭐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특징주로 이제 거론되는 그런 섹터들 접근하실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그냥 오늘은 편안하게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께서 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네. 체크를 해주시고 있고 짚어주시고 있는데 또 너무 이렇게 여러 번 경고한 내용에 대해서 네. 전화를 주시고 이러면은 좀 챙겨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또 바쁘시니까 또 잘 주의해야 될 점을 우리가 잘 주의하면서 또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3월 말이 다가오면서 감사 보고서를 각별히 강조하고 챙겨주시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 이슈로 네. 또 시장에서 네.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매일매일 강조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제 뭐 3월도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와 있다면은 요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최근에 하루에도 몇몇 종목들이 바로 이 감사 보고서 이슈로 지금 낭패를 겪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2종목 정도를 한번 봐드릴게요. 예. 예시입니다. 이건 이제 에디슨 EV라는 종목인데 얘가 어제 이제 장중에 18% 급락을 이제 했죠. 자, 이유는 뭐냐면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가요.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오는 종목들은 결국에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디슨 EV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그 쌍용차 그 인수한다라는 그 소식에 이게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갔었던 종목이고 막 중간에 막 무상증자도 하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감사 보고서는요 제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계법인이 바빠서 바쁜 거 압니다. 그래도 그 회계법인들도 결국에는 이 기업에서 요청한 기한을 거의 다 맞춰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보고서가 지연이 됐다. 그런데 그 지연 사유가 납득이 만약에 될 만한 사유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나마 이제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급락은 했지만 거래는 지금 유지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의외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오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인데 네. 얘는 그 감사 의견, 감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감사 의견이 한정으로 나왔다 이거죠. 한정. 예, 그래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해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그 재무 현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보면은 재무상에는 문제는 없어요. 지금 최근 5년 연속으로 영업이익도 흑자를 보고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작년에 좀 순손실이 좀 과하게 나은 측면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감사 보고서 이슈가 있을 만한 종목은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종목이 난데없이 감사 의견 한정으로 거래 정지가 딱 돼서 상장 폐지 기로에 딱 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감사 보고서가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다라는 종목들은 그 이런 포털 사이트에 그 주식 게시판 있잖아요. 네. 거기 한번 꼭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긴 네. 그래도 나름 그쪽에 강성주주분들이 또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도 나름 체크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 그 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또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는, 특히 이런 감사 보고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 중에 또 일부는 또 회사 뭐 IR에 이제 문의를 해가지고 왜 지연이 되는지 언제 나오는지 또 그런 일정들을 또 체크하고 또 그런 게 이 또 주식 게시판에 또 공유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 이제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와 있어갖고 주가가 계속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냥 뭐 어떡하지만 하면 아무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너무 의외였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감사 의견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한정이 나왔다는 건 어떤 거냐면 감사인이 그 기업에 이제 어떠한 그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요. 예. 근데 그 자료 제출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미흡하게 해주거나 그러면 이제 감사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 제출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감사 의견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감사범이 제한이라는 이제 의미에서 한정을 줍니다. 근데 한정 네. 자체도 이건 감사 의견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적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거절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뭐 바로 이제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건데 거절이라고 하면 뭐냐면 감사인이 봤을 때 이 기업은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치 자체가 측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이나 거절은 좋지 않은 거다. 근데 이 오성 첨단 소재 같은 종목은 표면적으로는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종목인데 네. 이렇게 이제 감사 보고서 이슈가 불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재무상에는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보유 종목 특히 계좌에 막 20개, 30개, 막 심지어 40개, 50개 있으신 분들은 네. 그것도 체크를 또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어쨌건 뭐 이제 포트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최대한 뭐 남은 뭐 며칠 동안이라도 최대한 그건 피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뭐 반토막 나서 물려 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네. 뭐 반토막 나도 뭐 주식이야 뭐 언젠가 뭐 그냥 언젠가는 올라오겠지라는 그 기약이라도 있으려면은 이게 계속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4월 1일부터 이제 내 종목이 갑자기 거래가 안 되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일단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지금은 포트 점검도 뭐 일단 엉켜진 그러니까 헝클어진 뭐 계좌를 어떻게 재정비하고 뭐 이런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네. 지금은 일단 이런 류의 종목들을 솎아내고 걸러내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4월 돼가지고 또 내 종목이 거래 정지됐어요. 저는 이런 상담 신청 받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이니까 꼭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네. 또 감사회견 얘기하니까 또 오스템 임플란트가 네, 사실 네. 지금 위기인데 네. 역대급 횡령 사건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네. 감사회견은 적정이 나왔어요. 네. 이건 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감사 의견이 이제 적정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계속 기업으로서 이제 존속 가치는 외부 감사인이 봤을 땐 된다. 그러니까 된다. 오스템 임플란트 사실 그 횡령이라는 이슈만 아니었다면은 사실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치가 충분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감사 의견이 적정이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하지만. 그 횡령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원상복구가 된다든지 이제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래소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기업 자체는 임플란트가 뭐 계속적으로 뭐 경쟁력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그 이슈만 아니라면 사실은 뭐 이 감사 의견 자체가 문제가 전혀 될 필요가 없는 네. 종목인데 이 횡령이 너무 금액이 이제 크다 보니까 네. 아무리 뭐 회사의 아이템이 좋고 뭐가 좋아도 회사를 존속시킬 수 있는 어떤 재무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제 존폐기로에 놓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사실 물론 이제 정서적으로는 이제 좀 심정적으로는 그런 어떤 이 희대의 어떤 횡령 사건이 발생을 했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봤을 때는 그 상패는 좀 되지 않는 쪽으로 사실 심정적으로 기우는 건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거래소에서 좀 판단할 문제고. 하지만 이제 그런 큰 종목도 큰 종목이지만 네.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 계좌에 숨어 있는 뭐 이런 작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역시 끝까지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성우 부장님과 함께한 퍼스트 클래스 마치겠고요.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도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